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포드맵은 절대 안녕하세요. 서화가 확대면 행복해 최병규 교수입니다. 지난달에 열린 대한서화기 학회 주최하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호주의 피터 깁슨 교수를 초청해서 강연이 있었는데 제가 그 강연의 진행을 맡았습니다. 깁슨 교수는 포드맵 시기로 매우 유명한 분이고 처음으로 이걸 소개해서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킨 분입니다. 제목은 과민성 장질환의 개인 최적화된 식이요법에 관한 것입니다. 포드맵에 대해서는 동영상도 참 많고 기사도 많이 나와 있고 여러분에게 알려 있지만 구체적으로 왜 어떻게 이렇게 시기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그걸 안내하는 동영상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날 강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저 포드맵 식이요법을 제대로 하는가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이 음식을 먹으면 증상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하는데요. 증상을 유발하는 음식을 찾아내서 그에 맞게 환자 개인의 맞춤 식이요법을 말하는 걸 이제 개인 맞춤형 식이요법이라고 합니다. 증상을 유발하는 방아쇠 역할을 하는 성분은 대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탄수화물, 우리가 이제 포드맵도 이제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다음에 단백질, 그리고 글루텐, 밀크, 그러니까 우유죠. 이런 것들 단백질이겠고요. 세 번째는 생리활성 화학물질이라고 그래서 식품에 자연적으로 있는 살리시산이나 히스타민, 글루타민산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식품을 가공할 때 요리에 첨가하는 인공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깁슨 교수는 한 끼에 이런 종류를 다 한꺼번에 먹기 때문에 정말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특정 성분을 알기 굉장히 힘들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를 이제 소개해 주면서 아직까지 환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깁슨 교수는 트리거 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포드맵을 주목하였습니다. 포드맵은 영어로 퍼멘테이블 올리고사카라이드, 디사카라이드, 모노사카라이드 앤드 폴리올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발효 가능한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폴리올을 영문 앞자로 포드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포드맵이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이제 증상을 유발하기 쉬운데요. 포드맵이 많은 과일로는 이제 사과, 살구, 체리, 배, 수박, 말린 과일이 있고요. 야채로는 양배추, 가지, 마늘, 버섯, 양파, 아스파라거스, 유제품은 우유, 빵과 국물 같으면 이제 밀이나 호물, 파스타, 국수, 빵 이런 것들이 이제 포드맵 함량이 높은 음식이 됩니다. 포드맵은 다음 같은 이유로 소화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이 탄수화물인 포드맵은 장이 잘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장 내에 공생하고 있는 세균들이 포드맵을 발효시켜서 가스도 만들어내고 삼투압을 높여서 장으로 여분의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복통도 생기고 배가 빵빵해지고 설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자, 근데 포드맵이 다 나쁜 건 아니세요. 원래 건강한 사람은 이제 포드맵 함유식품을 먹고도 증상 없이 잘 지냅니다. 더구나 이게 포드맵이 많은 음식, 말린 콩이라든지 콩나물이라든지 사과 같은 거는 이미 건강식품으로 잘 알려졌고 실제로 건강식품을 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드맵이 다 나쁜 건 아니고 일부 포드맵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환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포드맵 함량이 높은 음식이라도 증상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환자에게 맞지 않는 몇 가지 포드맵을 찾아서 피하거나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포드맵 다이어트가 만들어졌는데요. 저 포드맵 다이어트는 세 가지 단계로 시행하는데 어떤 포드맵이 문제를 일으키는가, 어떤 것이 적인지, 어떤 것이 친구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세 단계인데 첫 번째 단계는 일단 포드맵을 다 제한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포드맵의 함량이 높은 음식, 아까 보여드린 그런 음식들을 4주에서 8주간 단기간 제한하거나 아예 안 먹는 겁니다. 그래서 과민성 장 증상이 좋아진다면 포드맵이 역시 원인이구나를 알게 되겠죠. 두 번째 단계는 포드맵을 재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드맵으로 증상이 도움이 됐던 사람들만 이 단계가 드러나겠죠. 포드맵 함량이 높은 식단을 다시 하나씩 추가해 보는 거예요. 한 번에 한 가지씩 포도당 함량이 높은 음식을 한 3일 동안 섭취해 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음식을 추가할 때마다 증상을 체크해 봐서 만약에 증상이 악화되면 이 포드맵이 원인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제거하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맞춤형 식단을 통한 유지 관리 단계가 되겠는데요.
과민성 장증을 악화시키는 높은 포드맵 음식을 제한하고 피하는 맞춤형 식단을 만드는데 3단계에서는 이제 증상을 일으키지 않았던 높은 포드맵 함유점을 하나씩 추가해서 자기의 맞춤 시기를 찾아내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는 높은 포드맵 식품을 제거하면 장을 재설정해 가지고 깨끗한 상태로 이제 시작할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하나씩 높은 함량의 포드맵 음식을 도입하면 어떤 게 오인인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자기에 맞는 포드맵 식품을 추가해서 자기 맞춤형 식단을 만들어서 이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포드맵 함량이 적은 식품들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1단계에서 한꺼번에 포드맵이 높은 음식을 갑자기 줄이기는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평소에 먹던 거를 다 안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높은 함량의 포드맵에서 한꺼번에 먹지 않는 걸 중요하고, 대신 이제 낮은 함량의 포드맵 음식을 먹으면 되죠. 다행히 낮은 함량의 포드맵 음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과일로는요, 일부 과일에는 이제 단당류와 폴리오닌, 솔비톨, 과당 같은 함유가 많이 된 과일이 많거든요. 다음 과일은 포도의 함량이 낮습니다. 멜론, 포도, 키위, 오렌지, 파인애플, 딸기. 야채로는요, 역시 야채도 민감한 장을 자극할 수 있는 올리고당, 풀효리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쉬운 야채는 피망, 당근, 오이, 가지, 강낭콩, 상추, 감자 등이 있습니다. 유제품에서 이제 포드맵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 유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락토프리 우유를 갖다가 먹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당이 적은 거나 아니면 두유 같은 거라든지 귀리나 아몬드로 만든 우유,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고, 치즈 같은 이제 굴이나 까망베리 같은 것들은 포드맵이 낮습니다. 포드맵이 낮은 단백질로는 콩과 식물에도 올리고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걀이나 단단한 두부, 익힌 육류나 가금류, 해산물, 맛을 내기 위해서 그 향신료에서 마늘과 양파는 이제 포도맵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빼야 되겠죠. 낮은 포도맵 빵과 곡물은 일반적으로 이제 빵과 곡물에는 올리고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쌀밥에는 그런 게 적거든요. 그러니까 쌀하고 밀, 보리, 호밀이 들어있지 않는 빵들을, 옥수수, 귀리 등은 이제 포도맵 함량이 낮거든요. 감미료도 무설탕, 껌, 박하, 또 무설탕 이런 것들은 단맛이 나는 것 대신에 과당이 들어있는 게 많아서 이런 감미료는 포도맵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초콜릿이나 메이플 시럽이라든지 쌀이나 엿기름 시럽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포드맵이 적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포드맵 음식을 다 끊는다 하더라도 낮은 포드맵 음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4주 동안 여러분이 식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3단계 낮은 포드맵 식이요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4주 정도 포드맵을 다 끊고 낮은 포드맵 식단을 하면 이제 환자들이 증상이 많이 좋아집니다. 이제 그런 환자들 대상으로 이제 2단계를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포드맵은 적은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거든요. 포드맵은 우리 몸에 유익하고 필요한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저 포드맵으로만 장기간 먹게 되면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영양 결핍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를 해서 포드맵이 하나씩 추가해서 원인이 되는 포드맵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자기에 맞는 포드맵을 이제 추가해서 자기 맞춤형 식단을 만드는 것이고 유지를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맞춤형 식단을 통한 유지요법의 장기적인 효과로는 8개 정도의 좋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44개월 추적한 연구를 종합해보면 75% 환자에서 이제 단기간 저포드맵의 효과가 있어서 2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런 사람들이 개인형 맞춤형 식단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3단계 들어서 포드맵을 조금씩 추가시키면 차차 포드맵 용량이 거의 정상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포드맵이 문제가 되는 그런 포드맵 음식을 폭식하는 것만 피하고 적정량을 유지하더라도 증상이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또 영양결핍 같은 부작용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거치면 이제 장이 좋아지는 것은 아마도 이런 상태를 거치면서 미생물균들이 좋은 유익한 미생물들이 많이 자랐기 때문이나, 또는 이제 민감한 장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장이 감각이 좀 둔화되면서 장 증상이 좋아지고 이런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아마 이 저포드맵 다이어트로 과민성 장증의 자연 경과를 좋게 만들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낮은 포드맵 식단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은요, 방송에서 포드맵이 증상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이 포드맵을 적으로 생각하고 음식을 혐오하거나 심지어 거식증이 유발된 환자도 본 적이 있고요. 또 포드맵뿐만 아니라 음식 자체를 그냥 안 먹어서 심각하게 제한해서 영양결핍이 돼서 정신 상태가 심각하게 나빠지는 환자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포도매은 절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깁슨 교수는 건강과 장이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높은 포도매 식품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포도매 함량이 높은 식품을 제거하는 1단계는 4주 이상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철저히 해서 증상이 좋아진가 봐서 과연 포도맵이 나의 원인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는 환자라면 낮은 포도맵 식단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낮은 포도맵 식단을 시작하면 첫 번째 단계에서 반드시 의사들하고 상의하고 승인을 받고 그래 해도 좋습니다 하고 안내를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양결핍이 심한 사람이라든지 또 음식을 혐오하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 괜히 포도맵 다이어트를 하라고 했다가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얻겠죠. 그래서 깁슨 교수는 이제 호주에는 이런 소화기 전문 영양사가 있어서 이걸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 영양사의 지도가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이런 교육을 받은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전문 의사와 또는 공신력 학회에서 발간한 저 포도매 안내서가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오늘 동영상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단계에서 낮은 포도맵으로만 식사를 했는데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포도맵이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맵을 마음껏 드실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생각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다른 가능한 과민성 장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요인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저 포도매 식이요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렸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목적이 뭔지, 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 성과를 얻을지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이 과민성 장증후군을 가지고 계신다면 한번 저 포도매 다이어트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